선생님 편의하셨대요. 꼭 안아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동순이 거 다시 읽어. 네? 이중슬림. 책을 또 잘못 갖고 왔다. 와. 제 책 드릴 거예요? 저 책 안 보는데. 꿈을 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물결파에 대해서 얘기했었나요? 물결파의 아기선의 수 이야기 해드렸었죠. 아, 네. 몇 쪽이요? 자, 그리고 소리에 의한 간섭 얘기도 해드렸었죠. 소리에 대한 간섭 얘기도 해드렸어요. 너 미국 넣었네? 네? 이건 아니에요? 아, 이번이지? 네? 책 못 봤다. 나 일본 못 봤다 생각했어. 바보 스토. 자, 빛에 의한 간섭 얘기들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빛에 의한 간섭에서 고관과 상쇄 간섭이라는 조건이 했던 거 기억나요? 자, 빛을 이용해서 빛의 간섭을 살펴볼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빛의 간섭 실험을 할 때는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자, 맨 앞에 슬릿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자, 얘를 S0라고 할게. 슬릿. 자, 그러면 이 S0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여기에서 빛이 퍼져나가게 돼요. 이걸 나중에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 회절을 일으켜서 두 번째 슬릿에 도착하는 즉 이곳을 출발하는 모든 빛의 위상을 갖게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아주 좁은 틈을 만들어주죠. 복습이죠. 네, 잠깐 복습 부분이에요. 필기 지난번에 안 하신 분들은 쓰셔야 되고 하기 싫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진생이니까. 혹시 말하시면 너는 새가 됐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기. 네.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하는데 혼자 떠들고 있어. 떠든 사람이 찬진이 조용히 해줬잖아. 졸린 거야. 그치? 나이스 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저기 근데 영상 봤니가? 아, 대답이 없다. 이 녀석아 안 보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치? 어제 나한테 그 정말 영상 보려고 없습니다. 하던 참이었어 이러던데. 정민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 화장 좀 하고 다니지. 안 했어요. 눈썹 발랐잖아 마스카라. 아이브로? 다 했어요. 반대기 나 붙였어? 붙었어요. 반대기 붙이니까 여드름 성하지. 나중에 그거 다 여드름 된다? 괜찮아요. 어릴 때 화장하면 나이 먹고 피부 사가. 괜찮아요. 뜯으면 돼요. 뜯으면 돼요. 그렇게 뜯는 거예요. 진짜? 네. 너 그거 하는 거야? 경검하는 거야? 아니 피부과 가서 그거 뜯으면 돼요. 피부하고 이걸 뜯어줘? 그렇게 뜯어줘요. 자연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아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해도 자연산이 더 비싸잖아. 아니 그렇게 피부 안 살아요. 사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아줌마들 보면 어릴 때 놀았다 하는 아줌마들 보면 피부가 벌써 자글자글해. 네, 선생님 결석생 있을까요? 윤아가 안 왔습니다. 김유나요? 네, 네. 자 여자가 마치다 딱 두 명인데 시끄러운 애 왔으면 조용한 애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조용히 할게요. 맨날 말로. 자, 여기에서 온 빛은 자 이런 경로를 따라 S1까지 도달하고 또 S2까지 이렇게 각각 도달하게 되고 얘는 마치 이런 물결이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나갈 때 거리가 똑같으므로 위상이 어떻게 나타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두 개의 슬릿, 이중 슬릿으로부터 거리가 L만큼 떨어진 곳에 스크린이 있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때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은 자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L이고 슬릿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은 구멍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했지? 0.00x 밀리미터야. 그리고 요 두 사이 거리는 보통 0.x 밀리미터만 있어. 근데 얘는 몇 미터야? 이 얘기는 뭐야? D가 L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엄청나게 작대. 이때 어떤 특정한 점에서 어떤 간소무늬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경로를 맞아 그려봐. 자 경로를 맞아 그렸을 때 이 두 빛이 이 두 경로를 가는 빛이 서로 거의 어떻게 나타난대? 평행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어. 왜? 굉장히 L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라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 여기 S1이고 여기 S2가 있고 이 둘 사이 거리는 뭐라고 했지? D라고 했고 여기에 중앙 방면에 중앙 쪽에 보조선을 그리면 이때 얘가 나타나는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성분 S1P가 성분 S2P와 거의 어떻게 나타난다? 나란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첫 번째 경로로 가는 세타 방향으로 가는 경로로 가는 두 빛이 나란하게 그려진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이때 얘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얘기했지. 자 그렇다면 이 i는 자 여기 S1에서 S2P 상에 수선을 내리게 될 때 자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니? 두 녀석의 길이의 차이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해요? 두 녀석의 길이 차이가 된다.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돼? 델타라고 하고 뭐라고 부르는데? 경로차가 된다라고 얘기해. 이 경로차는 어떻게 쓸 수 있지? D 곱하기 여기가 세타면 얘가 세타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D 곱하기 얼마가 돼? 사인 세타라고 정확히 써줄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델타 속에 자 이렇게 있다면 파장에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즉 얘는 m 람다 또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여기에서 시작되는 파동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야. 여기 한 파장 간다면 이렇게 가고 시작하는 모습이 나머지 똑같게 나타나. 그럼 여기서 끝나는 모습도 어떻게 나타나지? 같게 나타난다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는 컨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에 갖고 무관 간섭이다라고 얘기해. 무관 간섭이라는 얘기가 나타. 얘가 물결파와는 다르게 무관 간섭이 되면 일어나게 되면 빛이 어때? 밝은 무늬를 갖게 된다. 빛 자체가 가기 때문에 밝은 무늬를 준다. 반면에 얘가 람다 2분의 람다 또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 즉 얘는 m 플러스 2분의 1 람다라고 쓰거나 또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고 썼을 때 단 여기에서 모든 n 값은 0, 1, 2, 3,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이와 같이 나타났을 때는 무슨 무늬가 나타나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 상쇄 간섭 또는 소멸 간섭에서 영어로 de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해. destroy 무슨 뜻이야? 파괴하다. 그죠? 그래서 파괴하는 간섭이 일어나서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각각 일어나게 된다고 하고 이것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만약 얘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 끝났다면 반파장만큼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얘와 반대가 되겠지. 끝나는 모습도 반대가 되니까 이건 뭐가 일어나? 상쇄 간섭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 지폭이 상쇄돼 버려서 자 얘는 어두운 무늬로 나타난다라고 같이
그래서 전체를 정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다. 델타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D 사인 세타. 얘는 D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얘는 이건 근사적으로야 반 세타가 1보다 무지무지 작을 때 각도가 무지무지 작을 경우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이때는 사인 세타는 분사적으로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하고 분사적으로 얘는 L분의 X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n 즉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어버리면 이건 무관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n 플러스 1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어버리면 얘는 뭐가 일어나? 상수의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빛의 간섭으로 얘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옆쪽에 나와 있는 영의 이중수에 대한 간섭 실험이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사람 이전까지는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요. 구멍을 너무 크게 뚫었어요. 빛의 파장을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빛의 파장 정도의 파장의 빛에서 간섭이 제일 잘 일어나고 있거든. 잘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어때?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버리면 그냥 빛이 쭉 직진해버려. 예? 여기서 나가면 이 구멍이 커버리면 빛이 거의 대부분 일로 똑바로 가버리고 퍼져나가지 않았던 거야. 예? 그 다음에 이 사이 간격도 너무 크게 만들어놨었어. 오케이? 너무 크게 만들어 놓은 바람에 간섭물을 관찰할 수가 없었거든. 비로소 영이라는 사람이 구멍도 굉장히 작게 만들고 눈 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랬구나. 선생님 오늘 눈 온다고 해갖고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10시 수업인데 무려 9시에 도착했는데 학원은 9시야. 너무 일찍 온 거야. 그것도 전철 타고. 네? 찬이 그냥 부어서 왜 짠한 표정으로 봐? 짠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토론들을 주는 것이 바로 영의 이중술에 대한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간섭무늬의 간격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어떤 간섭무늬가 나타나냐면 이런 무늬가 나타나. 자 여기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나타나. 실제 무늬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간섭 무늬만 표현해서 그래. 자, 얘는 중앙에 가장 밝은 무늬야. 그래서 얘가 M이 0인 보관 간섭이야. 자, 그 바로 인접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있지. 얘는 빛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거든. 그래서 얘는 또 M이 0인 어두운 무늬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밝은 무늬는 뭐가 되니? M이 1인 밝은 무늬가 되고 여기에 어두운 무늬는 M이 1인 어두운 무늬가 돼. 그래서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타나. 여기는 M이 2고에 M이 2인 어두운 무늬가 되는. 이해합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M은 뭐? 뒤쪽으로 가는데 여기 밑에 쪽은 우리 생각 안 했지, 고려 안 했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0. 얘는 0이야. 똑같이. M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간섭무늬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게 지난 시간 필기 내용일 거야, 그렇지?
아마 간섭리 간격까지 했었을 거야, 그렇지? 지난 시간 영상 참조. 저는 들키고 나서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항상 열심히 해왔으니까 잘할 거야. 그치? 근데 무슨 배짱으로 안 봤어 이번에는? 너 항상 열심히 봤잖아. 지겨워졌어? 여기 10대 밑에 왔는데 어? 10대 다음에 갔는데 노트북 사용이 안 된대. 뭐가 안 돼? 노트북 사용이 안 된대. 왜? 파자만 안 치면 돼. 누구 선생님이 있었어? 바보 그냥 봐야지. 파자만 안 치면 돼. 거기 감시하는 선생님 요즘 없잖아. 어우 바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막 하다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사정 얘기하면 되잖아. 영상 놓친 거 있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게 해줄 텐데. 종윤이 생각보다 융통성 없다.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그치. 찬욱이 특히 없잖아. 왜요? 하고 나서 열심히 들으면 될 걸. 하고 나서 졸고서는 집에 가서. 아 저는 안 졸잖아요. 그래서 완전 두 번 보는 줄 알았어. 야, 5일 동안 시간 적었는데 여기서 또 졸면 나쁜 놈이지. 선생님 5일 동안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잤는데 되게 행복했어. 학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오래 쉰 적도 처음이고 옛날에 한번 쉬려고 휴가를 잡아놓고 해외여행 가려고 예약까지 다 했는데 못 갔어. 선생님 친구들만 가고 선생님 못 갔어. 왜 못 가게? 피곤해서? 아니 갑자기 과학부 애들하고 수업해달라고 그래. 수업에 일정이 없던 애들이 갑자기 수업해달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그때는 과학뉴스를 많이 세게 볼 때야. 대학 입시가 눈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어서 휴가를 안 가고 수업해주고 가족들만 갔지. 나 제주도도 나 혼자 못 갔어. 나 혼자 다녔어. 왠지 아니? 거기도 가족들이 같이 가기로 다 예약해놓고서는 나만 못 갔어. 수업 때문에. 갑자기 수업 해달라는 게 언제 많아. 올해 진짜 막 되게 신기한 게 선생님 1년에 딱 이틀 줬거든. 그것도 진짜 재수 좋은 날. 설날, 추석날. 근데 설날은 보통 쉬는데 추석날은 못 쉬는 경우가 많아. 왜? 보통 9월달, 10월달에 있잖아. 근데 대학 연수이 9월달, 10월달에 있거든. 근데 쉬지를 못하는 거야. 저녁 때 가서 오전까지 차례 지내고 오후에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저녁 다 수업을 했었거든. 이하고 나가고 와 이렇게 신나게 쉬는 거 처음이야. 근데 유나는 머리도 드라이 안 하고 왔지. 너 늦잠 잤지? 계속 잤구나. 이런 가끔가다 은빈이 모자 쓰고 오면 머리 안 감은 거. 저 모자 안 써요. 지난번에 한번 썼잖아. 저 모자 한 번도 안 써요. 한 번도 안 썼니? 저 두상이 못생겨서 모자 못 써요. 두상이 못생겼어? 아, 너 납작이지? 아닌데. 뒤에 절벽. 아니에요. 아, 그럼 이렇게 돼 있지. 양보. 누구 머리인지 기억이 안 난다. 자, 계속 조용하니까 삐졌어. 자, 그러면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중요한 때가 왔어. 올해는 이제 광고 입시가 이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야 될 거야. 정신없이. 자, 그러면 무늬 사이의 간격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표현이 긴장되나 봐. 그 긴장감을 언제까지 가냐면 보통 11월 말까지 가. 발표할 때까지. 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 뭐라고? 전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너? 네. 그럼 뭐 장문반에 들어가야지. 네? 장문반에 들어야지 뭐. 자사고 가야지. 근데 실제로 하늘고 갈 수 있다. 하늘고가 지금
특목고 몇 개 빼놓고는 전부 탑 순위에 있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의대나 서울대 많이 가고. 자, 그럼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조금 전에 그 무늬 사이에 밝고 어두운 간격 또는 무늬 폭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밝은 무늬의 폭, 그럼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 얘기하면 되지? 밝은 무늬 중심 사이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자, D라는 값을 경로차 델타라는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경로차 델타는 D 곱하기 L분의 X가 된다라고 했지. 밝은 무늬 조건이면 이제 무슨 생각해? 자,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이렇게 얘기하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 n번째 나타나는 위치를 xm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중심점에서 스크린의 중심에서 자 P가 있는 위치까지 살펴볼게. OP 거리인데 이게 바로 XN이야. 이 값이 얼마가 되니? 이게 지워져 버리니까 D분의 L 람다 곱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 다음 번째 밝은 무늬는 XM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맞아? XM 플러스 1이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D분의 L 람다에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무늬 사이 간격, 이것도 지난 시간 필기 텐데 내용이야.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돼?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 M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 자, 그렇다면 얘 대입해주면 D분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 빼기 D분의 L 람다 곱하기 M이 돼버리니까 이 무늬 사이 간격은 뭐가 돼? D분의 L 람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 상수지. 파장도 정해져 있지. D도 정해진 거지, 장치니까. 따라서 이 값은 언제나 어떻다고 얘기해?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자 델타 X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델타 X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지? L이 커야지. 당연하지. 닮은 관계에서 거리가 멀면 스크린 사이 무늬의 폭이 넓어지게 돼. 닮은 관계니까 쭉 그 방향으로 뻗어나가니까. 자, 한편 람다가 커야 해. 람다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무늬 폭이 넓어져.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지만 S0에 백색광을 넣어봐봐. 백색광을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스크린에 찍히게 되면 파장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찍히겠지.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처럼 중앙에는 백색 무늬가 백색광이 나타나는데 양쪽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가 분리가 돼가고 있어. 맞아요? 책의 201쪽에 가장 왼쪽 그림이 그래요. 가장 하단 부분의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쏘리. 가장 하단 부분의 오른쪽 그림이 그 그림이야. 자, 중앙 쪽에서는 파란색이 나타나고 바깥쪽으로 빨간색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 이게 계속 맞물려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편 D가 어떻게 돼야 돼? D가 작아야 돼. 무늬 사이 간격이 크려면 슬릿 사이 간격이 좁아야지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델타 X가 크게 되는 조건이야. 자, 그러면 밝은 무늬는 몇 개나 나타날까? 밝은 무늬는 몇 개 나타날까? 무시 많이 나타날까? 무한대로 나타날까? 퀴즈. 밝은 무늬의 수는
개가 있을까? 예시를 줘볼까? 파장을 얼마짜리 쓸까? 파장을 500나노미터짜리를 썼다라고 하죠. 500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참고로 얼마가 되지? 1나노미터는 참고로 얼마?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1나노미터라고 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 자, 그리고 D는 얼마라고 할까? D는 얼마라고 할까? 0.05mm라고 할까? 오케이? 0.05mm. 0.5인데요. 05. 나쁜 지집애. 숫자 세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작게 쪼개놓은 거야. 자, 이때 밝은 무늬의 수는 몇 개가 나타날까? 무수히 많이 나타날까? 유한할까? 유한할까? L은 없는. 어? L은 없는 거죠. L? L? L 몇 개 줘볼까 그러면? L은 얼마라고 할까? 2m라고 할까 그럼? L 2m라고. 몇 개가 나타날까? 윤호야, 몇 개 나타날까? 무수히 많을까, 유한할까? 왜 대답들 안 해? 우빈아, 삐졌니? 몇 개 제가 나타날까? 왜 삐져요? 쟤 삐지잖아. 삐졌. 제가요? 근데 풀리잖아. 제가요? 근데 말 걸어주니까 풀렸잖아. 아니에요. 그럼 영- 대답을 영- 하는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네. 0.5초 삐지. 자, 그러면 또 삐졌네. 풀렸네? 진짜 0.5초 맞네? 아니라니까요. 자, 얘는 무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D라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D라는 녀석이 어떻게 주어지지? 아, 미안해. 왜 자꾸 D라고 하지? 델타가 D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근데 이 값이 밝은 무늬의 수라면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되어야 하잖아. 그럼 여기서 사인 값은 얼마가 되버리니? 사인 값을 절대값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야. 왜? 위쪽 부분도 있지만 아래 부분도 있어서. 자,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지? m 람다니까 d분의 m 람다라는 값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네. L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안 줬던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d분의 m 자, d분의 m 람다라는 녀석은 1보다 작아야 되지. 오케이? 1보다 작고 또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해. 오케이? 이게 1인 순간에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거든. 근데 그림 구조상 얘가 무한대가 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멀리 있다라고 해도 각도가 생기거든. 오케이? 근사적으로 1이라고 쓸 수 있지만 1이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돼, 이 경우에는. 아시겠어요? 봐봐, 스크린이 있고. 자, 이중수일 수 있다라고 할 때 무한대로 간대. 이게 90도에 가깝긴 하지만 뭐가 돼? 정확히 90도는 아니지. 얘는 스크린까지 가야 되니까. 아무리 무한대가 돼도 스크린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장 끝머리에 있는 부분이 이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m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람다분의 d보다는 m이 커야 하고 얘는 람다분의 d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람다 대신에 써야 되는 값이 뭐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되지. 맞아요? 자, 그리고 d는 얼마가 돼버리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쵸? 자, 이 값보다 m이 커야 하고 얘는 자
그냥 지워버릴게. 그냥 바로 지워. 쓰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100보다는 n이 커야 되고 얘는 10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 0이 있고 1부터 얼마까지 있니? 90 마이너스 99까지의 값이 있지. 그리고 여기 또 1부터 99까지의 값이 있네. 그래. 그렇다면 발음무늬의 수는 몇 개가 되니? 2 곱하기 99 더하기 1이 돼버리겠지. 1은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그럼 얼마가 되니? 198개가 돼버리지. 199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계산이 숫자를 세보면 199개가 100번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해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발음의 수를 살펴봤다. 자, 과거에서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과거 문제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줍니다. 실제 그 과거 내신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야. 이과계 가든 진과계 가든 거의 이 부분이 나온다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50% 이상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쪽에 스플릿이 있어. 스플릿 크기가 S0 안 썼네. S0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0 시절에서는 이상이 똑같은 빛을 만들기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구멍 하나를 뚫어서 이상이 같은 빛을 만들어줬는데, 자, 레이저라는 빛을 이용하게 되면, 레이저라는 빛을 이용하면, 레이저 아니잖아. 레이저 포인터 쓰는 거. 요즘 그냥 별지식이나 이런 거 다 레이저 포인터 쓰지.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젝터 쓸 때 포인터 쓰시는 것들도 다 레이저를 이용하거든. 이 레이저 빛을 사용하게 되면 문방구가 되는데, 문방구에 몇천 원짜리 있잖아. 반도체 레이저 쓰는 거. 본 적 없니? 요만한 막대기가 돼갖고 딱 단추 누르거나 버튼 누르면 빛이 쭉 나간단 말이야. 근데 눈에 잘 안 보여. 얘가 누구야? 되게 적외선을 쓰기 때문에 그래. 근데 벽에다 비추면 빨간 점이 찍혀. 보통 본 적 있지? 그거 되게 웃긴 거 얘기해줄까? 그 안에 배터리가 보통 4개 아니면 5개가 된다. 단추. 근데 되게 웃긴 게 대학 중국산이거든? 중국산인데 그 단추 배터리를 4개 사는 것보다 레이저 포인터 사는 게 더 싸. 되게 웃기지 않니? 그 반도체는 그 레이저 포인터를 사는 게 이 단추 배터리 4개 사는 것보다 더 싸. 웃기지 않아? 안 웃기니? 웃지 마. 자, 그래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얘는 자, 어때? 그냥 첫 번째 S제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일이 생기지. 미리 비웃었어. 그치? 이은재 두고 보겠어. 그랬어요. 자, 여기 S1이 있고 S2가 있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중앙의 밝은 무늬는 어디에 나타나? 참욱이 또 시작됐다. 자, 요점 5점에 중앙의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오케이? 억울하지? 억울할 필요 없어. 눈이 감기고 있어. 눈 뻑뻑해서 그게 졸린 거야. 근데 자, 그럼 빛이 이 경로로 가서 오게 되는 데는 경로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앙에 밝은 무늬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경우가 델타 값이 0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다가 이걸 한번 여기에 어떤 물질을 넣어줬어? 두께가 A야. 굴절율이 N이야.
이런 물질을 넣어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굴절 현상에서 굴절률이 공기중보다 크다면 이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는 파장이 공기중보다 커질까 짧아질까? 공기중보다 커질까 짧아질까? 네? 매질이 N인 매질에 들어가게 되면 빛의 파장은 파동의 파장은 빛의 파장은 공기중보다 길어질까 짧아질까? 그대로입니다.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짧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요? 미친. N이 얼마입니까? 바보시기야. N이니까 1보다 크잖아 항상. 공기중률 증공하고 똑같다라고 봐야지. 바보야. 뭘? 그럼 맞춰봐. 했으니까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그대로다? 짧아진다. 짧아진다지. 자,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는 빛의 속도가 길어져 짧아져? 커져 작아져? 빛이 잘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 굴절률이 있으면 빛의 속도가 느려져. 커져 작아져? 작아져. 작아지잖아. 오이씨 바보시기들. 개똥 같은. 굴절률 정의. 이은비 어떻게 내리지 N은? 윤아야 N 정의 어떻게 내리지? 굴절률? 그때 물어보지 않았니? 윤아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책에서는 맞아요, 왜 맞아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왜 1보다 크다고 얘기하세요? 1보다 크다고 했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물어봤는데 아니 책에 크거나 같다는데 선생님이 크다고 그랬어요. 아니 책에 크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아니 거꾸로는. 왜 같다고? 아니 그때 진공.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에는 같다라고 나와 있었어. 아니라니까 크다고 나왔다니까. 진짜요? 질문한 녀석 대답해봐. 책에 크다고 나왔니? 크거나 같다고 나왔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크다라고 나와 있지. 이름이 좀 이름이 시간이. 집중 좀 해. 크다라고 나와. 자, 그럼 N은 자 어떻게 구하지? 이분은 정윤이가 한번 대답해. N의 정의. 내가 방금 말했잖아. 정윤이가 확실해도 고양이 준 거 같아. 처음에 왔을 때보다 좀 시큰. 그거 안 해도 잘해요. 적당히 해갖고는 최고가 될 수 없잖아. 선생님의 인생 모토 하나 얘기해 줄까? 내 인생 바닥인데. 너의 인생 모토는 내 인생 바닥이야 이러는 거야? 저 중졸이 목표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싶어요. 할 수나 있을까? 그니까요. 그 전에 잘릴 것 같은데? 애들 삥 뜯고 다니잖아. 아니에요. 옷 뺏어 입고 신발 뺏어 신고 애들 신발 벗기잖아. 다 제 거라고요. 다 제 거예요. 애들 신발이 다 네 거라고? 야 사이즈는 맞아야지. 야 이놈이 무섭다. 학교에 있는 전교생 신발이 내 거네. 아니 자부가 바뀌고 옷 바뀌었네? 뭐요? 잠버? 아니 저 잠바도 다 제 거예요. 애들 잠바가 다 네 거라고? 그날 입고 가는 거에 따라 달라? 네. 야 벗어봐. 내가 이런 거야? 아니 다 제 거라니까요. 빨대 되면 야 내놔. 아니 학교도 안 가는데 어떻게 삥을 뜯어요? 그래 요즘 가난하겠구나. 자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없지. 항상 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에서 빛은 어디서 가장 빠르지? 진공일 때 가장 빠르지. 진공일 때 빛의 속도 C고 매질의 수의 속도는 V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꾸 문자지라고 보고 난리다 말이야.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C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 곱하기 F 제로라고 쓸 수 있지. 자 근데 굴절이 되든 뭐하든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진동수는 항상 일정한 값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V라는 녀석은 뭐가 돼? 람다 곱하기 F 제로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봐. 얘는 람다분의 람다 제로가 되네. 그렇다면 매질 속에서의 파장은 얼마가 되지? n분의 람다 제로가 돼.
파장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진다. n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짧아지겠지. 진공이 아니라면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짧아지면 파장 수에 따라서 우리는 경로의 차이를 구분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오늘 예를 또 많이 드네. 진도못 나가는데. 자, 이것도 역시 과거 실제 문제에 나왔던 것 중 하나야. 여기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네. 자, 근데 경로가 달라. 여기는 굴절률이 N1이고 여기는 N2가 되는 거야. 자, 빛이 람다 제로인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얘가 람다 제로인 녀석이 들어가. 그럼 이 내부에서 파장이 변하잖아. 이 파장은 람다 1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얼마가 되지? N1분의 네, N, 자, 람다 제로가 되겠지. 자, 이곳에서의 파장은 람다 2인데 얼마가 돼? N2분의 람다 제로가 돼. 그럼 이쪽에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결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의 파장의 수를 세줘야 되겠네? N1, N2야. 파장의 차이가 정수배만큼 난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겠지. 파장의 수의 차이가 0.5의 홀수배로 나타난다면 얘는 여기서 상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0.5개만큼 차이가 있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N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쓰지. 람다 5분의 L이 전체 개수가 되겠지. L 속의 파장 람다 1이 몇 개? 이게 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람다 제로분의 L 곱하기 N1이야. N2는 람다 2분의 L이라는 값인데 얘가 람다 제로분의 L 곱하기 N1이 될 거야. 그렇다면 이 파장의 수의 차이, 만약에 N1이 더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돼? 람다 제로분의 L 곱하기 N1 마이너스 N2가 돼버렸다. 오케이?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값이 바로 경로 차이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거리 차이가 되는 거지. 거리 차이에 해당하는 개수의 차이에 파장발만큼 해주면 그 녀석의 경로 차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끔 시험 학교 내신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문제 중에 하나야. 엄청 틀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할 것 같아. 지금 이제 가장 똑똑해지는 시기로 다가가고 있다. 여태까지 선생님이 가르쳐본 선배들을 보면 아주 옛날부터 보통 여름방학 직전이 가장 똑똑할 때야. 왜요? 저는 기말고사 보기 직전이 가장 똑똑해. 그때가 인생 최고의 똑똑할 때야. 일단 점점 멍청해져. 점점 멍청해. 더 재미난 법칙이 있다. 우리 반감기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네. 어떤 양이 반이 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이런 걸로 원래 핵반응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실력에 대한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학생들 실력에 대한 반감기가 선생님이 여태까지 관측해 본 결과 1년이야. 네? 1년이 실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인천과학고에 지금 현재 3시기가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애들이 3기 애들이거든. 그래서 따져보니까 와, 실력이 2분의 1에 얼마가 되니? 27이 되더라고. 이때 애들이 실력이 있더라고 하면 지금 애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야. 너네가 이제 그 다음 28제곱이 되겠지. 근데 가장 인생이 똑똑해지는 시기가 언제까지 학생들 보면 3학년 기말고사 직전이 가장 똑똑해. 그 다음부터 진짜 똥멍청해져. 저 여기서 더 멍청해지면 안 돼요, 선생님. 바닥이 되는. 이미 바닥인데.
선생님 인생 노트 얘기하다가 선생님 인생 노트 너 때문에 선생님 인생 노트는 이거야. 참 슬픈 얘기인데 이거야. 얘네들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까지 10기 8기 정도까지 학원에서 프린트 나갈 때 항상 이거를 써서 애들 프린트를 나갔어. 각성하는. 남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지? 남만큼밖에 못해. 그지? 그럼 걔보다 잘하려면 걔보다 더 해야 된단 말이야. 남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남보다 안 해. 지민이? 네? 지민이? 지민이가 성씨가 남씨 아니야? 맞아요. 재명이? 재밌어요. 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해갖고 성공하기 힘들어. 적당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적당히 살겠죠. 장군에 계속 다니면 과거는 이렇게. 근데 가수가 문제야. 가수가 어떻게 되니? 걸음이 되지. 학교에 온갖 육신을 묻어놓고 영혼만 가출해서 대학 가게 되지. 근데 그 학교가 진짜 이름을 알기 힘든 학교들을 가게 되지. 좋은 학교 가면 진짜 억척스러움이 필요해. 공부에 대한 욕심. 진짜 욕심이 많이 필요해. 야, 기부 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우수해지려면 걔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만큼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더 큰 사회에 나가봐라. 나보다 더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 처음에 놀랐잖아. 찬욱이 보고. 왜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다는 얘기 듣고. 왜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놀랐지. 학원에서 충분한 수면은 취하고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새벽까지 뭐 영상을 보면서 다시 공부하고 하는데 이러니까 대단한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했는데 잠의 수면 시간은 비슷했던 거였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곳에서의 파장수가 전체 파장수가 이곳에서의 전체 파장수보다 어때? 커지겠지. 그러면 파장의 차이가 즉 분모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점보다 위의 점의 중앙에 발분리가 생길까? 아래쪽의 중앙에 발분리가 생길까? 매질이 들어가게 되면 위쪽에 중앙분리가 생길까? 아래쪽에 중앙분리가 생길까? 참고로 이쪽에 전체 파장수는 같은 길이의 파장수보다 더 많아. 그럼 어느 쪽에 생기지? 같은 파장수를 가져야 되는 곳이 중앙이 되거든. 어디로 이동해야 돼? 윗방향 이동하게 돼. 자, 얘는 위에 또 다른 지점 P에서 새로운 중앙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다면 중앙까지의 거리 x를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요 점을 x1, x2라고 한다면 요 점은 똑같은 거리 a만큼 떨어진 이 점을 S2, S1 프라임, 여기는 S2 프라임이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녀석들에 대한 거리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S1P라고 하는 전체 총 길이는 자, 매질이 있기 때문에 매질은 물질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졌다라는 대신에 실제 진공에서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진공 중의 거리로 환산하면 n배만큼 길어졌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S1 프라임 P 더하기 뭐가 돼? NA라는 길이 차이가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S2P라고 하는 녀석은 S2P는 S2 프라임 P 더하기 A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이때 슬리사의 간격을 B라고 합니다. 자,
얘와 얘 사이 거리도 거의 뭐라고 넣을 수 있어? 이 막이 굉장히 짧다면 근사적으로 D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때 요 S1'P와 S2'P의 요 차이가 뭐가 되니? 이게 D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버리는 거야. 새로운 S1, S2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값이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었지,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 X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S2P 마이너스 S1P 라는 녀석이 결과 0이 되는 거지. 그래? 근데 위 값들을 넣어서 한번 살펴볼게. S1, S2 프라임 P 더하기 NA 마이너스 A야 왜? A고 마이너스 S1 프라임 P 마이너스 NA가 0이 되어야 돼. 그쵸? 경로차가 0인 새로운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S2P S2 프라임 P 마이너스 S1 프라임 P 마이너스 얘는 n이 더 크니까 a로 묶이면 n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데 이 값이 0이 된 거지. 이때 S2 프라임 P와 S1 프라임 P의 값이 얼마가 됐지? 이 값이 돼 버렸어. 이게 돼 버린 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D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n-1이 되버린 거지. 즉 D 곱하기 L분의 X라는 값이 A의 n-1이 되버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의 발굴문이 X는 자 원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는 D분의 LA 곱하기 n-1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두 번 써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이렇게까지 기술해주는 책은 없어. 갑자기 이걸 써갖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거리를 이렇게 나눠서 차이를 계산해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중앙에 발굴문이 새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책에 안 나오는 얘기도 한번 해줘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사인 합을 곡으로 바꿔주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 식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식의 활용을 한번 보자. 자, 빛은 자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S1으로 나오는 빛을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대. 자, 이쪽으로 나가는 빛을 살펴봤더니 자, 얘는 E1이라고 해줄게. E는 전기장 표시인데 왜?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E라고 써준 거야. 자, 이쪽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E2로 가게 돼. 얘네들은 경로차 델타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델타만큼의 위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 한 파장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줄 수 있지? 한 파장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지. 오케이? 이게 한 파장이잖아. 혹시 수학에서 사인 그래프 배웠니? 네. 이게 사인 그래프야.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 2파이. 2파이가 돼버렸어. 그럼 한 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2파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람다일 때 2파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리 차이가 델타만큼 차이질 때 위상은 파이라고 하자. 이걸 위상 차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위상 차라고 여기서 파이는 위상 차야. 경로차 때문에 생기는 위상의 차이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곱하기니까 2파이 델타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파이지. 따라서 파이라고 하는 녀석
값은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라고 쓰게 됩니다. 요거는 진짜 많이 쓰는 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 많이 사용하는 식이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이라는 녀석은 빛이 똑같은 경로에서 왔으니까 진폭이 똑같아. 진폭을 이 제로라고 썼어. 그리고 얘는 진행하는 조합 따라서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썼어요. 자, 한편 E2는 똑같은 진폭이 제로를 갖고요. 사인 똑같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진행하는 똑같은 판인데 얘와 다른 게 있다면 이상의 차이를 갖는다는 거야. 이 안에 넣을 때 델타를 쓸 수가 없고 항상 무단위 값을 써줘야 되거든. 사인 함수 안에는 숫자를 써야 돼. 위상이 바로 숫자에 해당하는 각도값이야. 그래서 얘는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가 진다라고 얘기하게 돼. 이게 이쪽 벽에 가서 두 녀석이 합해지는 거야. 간섭을 일으켜서 합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스크린에서 자, 스크린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대요. 이 라는 값은 E1 더하기 E2야. 이온 더하기 E2. 자, 이때 각각을 쓰면 얘는 E0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어. 정윤이 오늘도 노느라고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너무 어려운 얘기네. 상당히 고급진 얘기야. 하이탑에서도 심화에 나오거든. 상당히 고급진 얘기야. 자, 얘는 E0 곱하기 너 어디서 놀다 왔어? 가족여행 갔다 왔어? 어디로? 제주도. 다행이다. 그저께 갔으면 못 나왔을 텐데. 선생님 친구의 딸이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대. 직장 다니는데 못 나오는데 좋겠다. 내일 저녁에 나온다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이잖아. 수, 목, 금 3일을 휴가 내가고 더 휴가 내가고 써야 되는데 하기사 이런 애들이 있었다. 선생님 회사 다닐 때 직원 애들인데 여자애들, 여성 애들인데 이제 작업자들이야. 근데 애들이 무단결근을 했어. 여름 휴가 끝나자마자 전체 휴가를 가거든. 회사를 쉬고 회사 전체가 쉬었어. 차례대로 휴가를 가고 그렇게 휴가 가면 누구는 좋을 때 가고 누구는 나쁠 때 간다 그래갖고 회사 전체가 쉬고 회사 전체 다 셧다운 시키고 휴가를 갔는데 여직원 좀 고참 애들이 두 가지나가 안 온 거야. 실종. 회사에서는 걱정되니까 집에 전화했어. 여행 간다고 집에 안 왔대. 휴가 때. 둘 다. 연락도 안 돼. 그리고 5일 만인가 연락이 왔어. 회사에. 죄송해요. 저희 지금 울릉도에서 나왔어요. 얘들이 울릉도에 간 거야. 그래서 울릉도는 바람이 조금 불거나 해도 뭐가 하나? 배가 안 와. 근데 얘들이 울릉도에 들어갔는데 돈을 크게 못 벌던 시절이니까 애들이 여행 경비를 과소평가하고 갖고 간 거야. 그래갖고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 신나게 쓰자고 막 쓴 거야. 다 회 사 먹고 막 다 비싼 거 다 사 먹고 돈 이제 0원. 그리고 돌아오는 기차표, 배표 이것만 있었나 봐. 표밖에 없고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상황. 근데 술 먹고 뻗어 있는 밤에 갑자기 풍랑이 분 거야. 바람이 세졌어. 바람이 세졌는데 이게 4일 동안 계속 갔대. 배가 안 뜨는 거야. 그래갖고 그 여객 터미널에서 9개월 생활했대. 거지처럼. 와. 남들한테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세요. 얻어먹고. 그 전날 밤 시켰어.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면 무지 큰 돈이거든. 직장인 월급이 신입사원 월급이
선생님이 45만 원 기본급 받을 때 요즘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450만 원 정도. 근데 1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10몇만 원, 100몇십만 원을 하룻밤 술 처먹고 회사 먹고 다 신나게 쓴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지가 돼갖고 전화도 못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갖고 심할 썼어요. 다음부터 직원 전체 그룹 직원들한테 공지가 나갔구나. 휴가철에 섬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잘라버리겠다고. 제주도 포함. 되게 어이없지 않니? 지금 걔네들 공항에서 그지 생활하는데 통장에다 돈 붙여줬다고 하더라고. 여행 갈 때 카드를 또 안 갖고 갔나 봐. 희한하게. 돈 붙여줬대. 돈으로 쓰라고. 체크카드만 갖고 갔다요. 돈 붙여 쓰라고. 진짜 잘 나왔다. 또 같이 사람 없니 제주도에? 저 이틀 같이 썼어요. 이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몇 주 전에? 어림도 없지. 여름철에 했는데 쉽게 그래. 상훈쌤이 제주도에 있는 학원에 상당히 오래 있다 올라오셨거든. 상훈쌤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구나. 여름철에 제주도 사람하고 육지에서 간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여름철에. 어떤 방법인지 아니? 여름철에 비가 엄청나게 제주도가 많이 오는데 자주 오는데 비 오면 우산 쓰면 육지에서 온 사람. 비 오든 안 오든 그냥 다니면 제주도 사람이 돼. 제주도 사람은 왜 우산을 안 쓸까? 우산 써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대.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갖고 우산이 무용지물이 돼. 우산 쓰나 똑같은데 꼭 육지에서 간 사람은 우산을 부러뜨리고 가야지 이제 성격에 맞는 거야. 바람 센 날 우산 꺾어지는 거 못 봤니? 선생님은 한번 장우산을 쓰고 갔어. 그날은 비가 무지 심하게 오는 날이다. 바람은 안 불었어. 심하게 와갖고 우산이 비가 무지 먹었어. 물이. 그래갖고 한참 쓰고 가는데 얼마 사지도 않은 건데 갑자기 쓰고 가는데 우산대가 부러져갖고 꺾이는 거야. 손잡이 버리고 대잡고 가야 돼. 집 앞에다 버리고 그렇게 부러지기도 하더라. 중국산이다. 자, 이 2는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쓰는데, 와, 선생님이 위상자라는 걸 이용해 갖고 질문하라 그랬는데 질문할 거리가 없었나 보다. 유나가 같이 이걸 질문했잖아. sin a 더하기 sin b가 왜 이렇게 되나요? 질문했었잖아. 열심히 다 까먹고 왔구나. 이게 우리 지난 목요일 질문이었지. 목요일 수업 내용이었단 말이야. 자, 찬이가 대답해봐. 얘는 민성이만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민성아, 어떻게 되지? 현이도 여유 있는 표정 보니까 알고 있다. 애들이 대답 안 하니까 쑥스러워? 사인 2분의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 빼기 b 사인 a 2분의 사인?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잘했어요. 찬욱이 봐. 딱 한 번 복습을 하니까, 그지? 꿈에서 수업도 집에 와서 또 복습하고 내가 복습해 남는 거지. 두 번 하면 웬만하면 기억나. 자, 그렇다면 요 식에다 써주면 얘는 뭐가 돼? 9의 2 제곱 곱하기 코사인. 자, 2분의 이것 빼기 이거, 그러면 kx 마이너스 오메가가 지워지지. 나누기 2야. 그럼 2분의 파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코사인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는 y축 대치, 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치냐. 무함수. 우함수가 되겠지. y축 대치냐. 그래서 2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 부호를 뭉개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없애도 값이 똑같다는 거지. 곱하기 사인 이것 더하기 이거 나누기 2야. 그렇다면 두 개가 있으니까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구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 값이 진폭이 되겠구나. 새로운 진폭을 갖게 된다. 이해해요? 새로운 진폭이 되는데 얘가 새로운 진폭이에요. 합성파의 진폭이라고 해요. 이 진폭이 최대가 되는 곳은 뭐가 돼? 위상이 밝은 무늬가 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 값이 0이 되는 곳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되고 시간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타내줘야 합니다. 자, 얘는 2배의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전체 합성파의 값이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배의 얼마? 2 제로라는 값이 돼버려야 돼. 이게 최대일 때 합성파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가 돼버려. 오케이? 합성파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코사인 2분의 파이라는 값의 절대값이 뭐가 돼야 될까? 1이라는 값이 돼요. 오케이? 1이라는 값이 돼요. 자,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2분의 파이라는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 즉 얘는 m파이가 될 때가 되겠지. 그러면 파이라는 값이 얼마가 될 때야? 2m파이가 되는데 우리 좀 전에 파이 계산했잖아. 파이 얼마라고 했어? 파이 얼마라고 했니 좀 전에?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라고 얘기했잖아. 지우 칠판면에 노란색 분필로 써드렸었지. 이렇게구나. 같이 안 지웠네. 요 값이 되어버렸어. 그렇다면 2파이 지워지니까 델타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m 람다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하고 똑같네, 그치? 얘는 이렇게 쓰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의 간섭이 일어나는 거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보자. 우진우네. 그래서 디톡스 보면서 씩씩 한 번씩 보고서. 혹시 은빈이 디톡스 보? 너 근데 여기 왜 그래? 너 났어? 너무 팅팅 부었잖아. 원래 애교살이 좀 많아요. 애기살이 아니고 너 필러 넣은 거야? 아니에요. 자, 무슨 필러예요? 돈도 없는데. 아니 뭐 그때 막 이렇게 펴서 팅팅 부어 보는 거야? 제가 원래 애교살이 좀 많아요. 애기살 같은 소리. 징그럽다. 자, 얘는 2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돼. 크기가 0이어야 돼.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버려야 돼.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가 돼야 되지?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얼마? 2분의 파이. 또 2분의 3파이. 또 2분의 5파이. 얘를 살펴보니까 2분의 파이에 2m 플러스 1이 돼버릴 때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때 파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2 지워지니까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될 때가 됐대. 오케이?
델타가 얼마라 그랬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델타가 됐잖아. 그럼 파이 지워져버리고 델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는데 뭐가 일어나는 조건이야? 3세 관습 일어나는.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미치고 환장하게 이게 갖고 들어가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미리 시험 공부하는 거야. 갖고 들어갈 때 미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화동의 간섭의 활용인데, 자, 앞에 보면 소리 간섭 활용할 필요 없죠? 했던 얘기야, 그치? 우리 뭐라고 하니? 그 소음을 제거하는 이어폰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첫 번째 아이가 그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 비행기 안에서도 외부 비행기 엔진음, 또 주변의 공기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안쪽으로 반대 변이를 갖게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음을 최소화시켜준다라는 얘기지. 비행기를 타도 소음이 최소화돼야 돼요. 선생님 옛날에 첫 비행기 타본 게 프로펠러 비행기야. 요즘은 없지. 프로펠러가 막 돌아. 진짜 시끄럽게 해. 헬리콥터 아니에요? 아니. 헬리콥터는 로터, 그냥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왜 비행기는 됐어? 원래 달려있었어 옛날에. 근데 프로펠러가 뜨니까 소음이 엄청나게 심한데 날개 옆자리였어. 이게 비상구 있다고 남자들 안 친다고 거기다 안 줄이더라고. 근데 와, 더 무서워. 왜 무서운지 아니? 그 비행기 안에 공간이 요 벽에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 4명이 버스 정도 크기야. 4명이 앉으면 꽉이야. 동그랗잖아. 근데 날개 프로펠러가 막 도는데 갑자기 프로펠러가 흔들려. 새가 날듯이 막 흔들려. 그래서 갑자기 뺨 하고 출발하더라고. 몇 년이에요? 그게 1992년.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 활주로가 우리나라에 가장 짧은 비행장이었어. 그래갖고 보잉기 같은 건 못 다녀. 버스만 다니는 거야. 버스 비행기. 크기도 작아. 그리고 굉장히 낮게 날아. 어느 정도 낮게 나르냐면 속초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보일 정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얇은 그런 위로 바로 날아. 그래갖고 기층이 불안정하잖아. 지표에 가까울수록 기층이 불안정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날갯짓이 심해져. 막 날다 갑자기 뚝 떨어져. 되게 무섭습니다. 한 번 더 타고 싶었는데 비행기를 없애버렸더라고. 타고 어디 가셨어요? 속초에서 서울 올 때. 속초 비행장이 없어지면서 양양 비행장으로 바꾸면서 이제 보잉기가 다녀. 그럼 외국 나갈 때도 그 비행기 타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아주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케네디를 방문한다고 미국에 갔지. 쿠데타 일으키고 얼마 안 있다가 케네디 만나러 갈 때 그 비행기 타고 갔어. 여객기. 그것도 여객기 그냥 일반석 1등석이 없어. 그거 똑같아. 거기 앉아서 갔잖아. 1등석이었다고요? 아니 1등석, 2등석, 3등석 구분이 없다고. 다 똑같아. 앞자리, 뒷자리야. 불쌍하지.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가 없어갖고 대통령이 여객기 타고 다녔었어. 수행원도 돈이 없으니까 최소화시켜서. 불쌍하지. 네. 지금은 끼가 번쩍이지. 허리 아프겠다. 윤석열은 또 애태태하잖아. MBC 재수없어. 니네 타지 마. 그거 못하는 거야. 대박이지.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났대. 그래서 비행기 소음 제거 기술.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구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악기 연주가 있는데 이 악기 연주는요. 자, 간섭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정상파라는 걸 알아봐야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파의 정의까지만 얘기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정의까지가 아니고 정상파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얘는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야.
무슨 뜻이야? 정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상파 똑같은 말이 정지파야. 보통 파동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지?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이 있다라고 해. 그럼 잠시 뒤에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이동해 가지. 그래 안 그래? 하얀 아이가 없어지고 빨간 아이가 나타나는 거야. 또 잠시 후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노란 아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파의 마루가 점점 앞으로 가는 모양으로 보이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실제 파도가 몰릴 때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파도인데 멈춘 것처럼 보이는 파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고무줄을 갖다 놓고 양쪽에서 잡았어. 편의 진동이거든. 편이 진동하는 거거든. 한번 툭 튀겨봐. 한번 튀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니? 얘가 가운데가 볼록 부르고 양쪽 끝이 붙잡혀 있으니까 붙잡혀 갖고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는 거야. 그럼 얘도 파동인데 앞으로 가는가?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진동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걸 정상파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상파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고 악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악기 다루는 사람이 기타, 바이올린 뭐 이런 거. 관악기는 관악기 다루는 사람이 리코더는 다 다뤄봤겠구나. 리코더 원리. 그다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저 다 돼요. 그렇지 탬버린도 되지. 당연하죠. 노래방 가서 얼마나 열심히 치는데요. 그럼 미친 짓이야. 사람밖에 왜 치냐. 저 현악기 다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라가서 바이올린 말고 또 뭐? 바이올린도 되고 첼로도 되고 또 또 뭐냐 우쿨렐레, 통기타 또 그거 더블 때 있어요. 또 끝. 비올라. 아니 너무 짧잖아요. 아니다 너는 콘트라베이스가 어울리지? 너무하시네.